안녕하세요. 류창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세 언급 없이 상가를 매매하는데, 부가세, 매수자 입장에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냐? 부가세 언급도 없었고, 뭐, 세금 계산서 주고받은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환급이 가능하냐?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매도자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매수자는 자기 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즉, 식당을 할 예정이에요. 즉, 포괄, 양도, 양수는 성립이 안 하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부가세를 주고, 매도자는 그걸 납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매수자가 환급받으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부가세 언급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도 잘 몰라서 부가세에 대한 어떤 의구심 없이 매매계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매도자가 자기 그 담당 그 세무사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죠. 아니, 부가세를 그 매수자한테 받으시고 그걸 납부하셔야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면 어차피 매수자는 환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그러는 거죠. 야, 이거 부가세 이거 그 우리 세무사가 그러는데 이 매매 금액에서 건물가액 10%를 너한테 받으라고 한다. 대신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게. 그러면 너 그거 그대로 돌려받는데 라고 이제 그 매도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자는 야, 부가세 언급 없으면 매매계약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되레 부가세 포함해서 준 거니까 부가세 환급받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줘 라고 또 매수자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아니 부가세도 못 받았는데 무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냐.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 부가세 언급 없으면 부가세 포함인 거니까 아니 네가 발행해 줘야 된다. 발행 안 해주면 그 미발행 가세인가 뭔가 있다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되레 더 큰 소리를 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가운데서 좀 난처하지만 중개사님 입장에서는 또 아니 무슨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부가세 양도세 뭐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냐. 그거는 각자 거래하는 세무사들한테 물어서 해결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인데요. 이럴 때 매수자 요구가 맞냐 아니면 매도자 요구가 맞냐. 근데 매도자는 달라고 하지만 매수자는 빠듯하게 지금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부가세 줄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매매 금액은 부가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저희가 부가세 언급이 없었다라면요, 매매 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세 저희 기본 통칙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 금액에서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도 받은 걸로 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돼요. 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매도자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매수자는 어찌됐건 간에 그 부가세 포함으로 즉 부가세를 준 걸로 돼 있긴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환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제가 부가세 환급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죠. 만약에 매도자가 일반 임대사업자가 분양을 받았어요. 토지 3억, 건물 2억, 건물에 대한 부가세 10% 2천에서 5억 2천에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 냈기 때문에 2천 환급받았어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순취득가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5억이죠, 5억. 5억인데 이걸 이번에 7억에 만약에 판다라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세 가지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7억일 때 업종이 동일해서 포괄 양수도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돼요. 그럼 7억으로 매매 계약하시면 되고, 만약에 7억이 부가세 별도다라고 명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7억에다가 별도의 부가세 10%를 더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주고, 매도자는 그 돈 납부하고, 매수자는 그 세금계산서로 요거 그대로 환급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7억이지만 이거는 부가세 포함이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억에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상태는 케이스 1, 2, 3번 중에 어떤 상태와 동일할까요? 3번과 동일하죠? 왜? 포괄양수도도 아니고
그죠? 왜냐면 매도자는 지금 그 임대사업자고 매수자는 식당할 거니까 포괄양수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부가세에 대해서 일체 언급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매매 금액에 부가세 포함인 걸로 봐야 됩니다. 즉, 그 7억에 부가세가 포함인 걸로 봐야 돼요. 즉, 케이스 3번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전에 이제 이렇게 그 7억 중에서 부가세가 얼마인지 이거 어떻게 계산했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시가 비율이 뭐 57%대 43%다 그러면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구한다고 그랬죠? 예전 영상에 요거 그 구하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시가 비율로 부가세 포함인 걸로 쪼갰더니요. 7억이 토지는 3.82억, 건물은 2.89억, 부가세는 요거의 10%인 2.9천, 2,900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부가세는 준 거예요. 왜 포함인 걸로 보니까.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2,900 이거 환급 가능하냐 이거죠. 환급 가능하냐. 근데 그걸 알아보기 전에 매도자 입장에는 어때요? 매도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든 안 했든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걸 보니까 총 7억 중에 부가세 그 얼마 납부하죠? 2,900 납부하죠? 2,900 납부하니까 양도가액은 부가세 제외한 6.71억이고요. 취득금액은 얼마라고 그랬죠? 환급받은 거는 제외하고 5억에 대해서, 즉 양도차액 1.71억에 대해서 양도세 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매도자는 그렇지만 매수자는 이제 2억 2,900 요거 환급이 되냐 이거죠. 아니 세무사님 세금계산서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환급이 되나요? 네,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 이제 그 부가세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뭐 제가 그냥 약어로 매발세라고 했는데요. 매입자가 원래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하는 거예요? 매도자 파는 사람이 발행하는 거죠. 돈 받는 사람이. 근데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부가세 상대방한테 다 줬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세무서에다가 이제 이거 찌르는 거죠. 아니 제가 부가세까지 다 해서 줬는데 이 사람이 발행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걸 세무서에다가 얘기하면 세무서에서 그 거래를 보고 그게 합당하면 그럼 네가 발행해라. 그래서 매입자가 발행해서 본인이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발행하는 거냐? 매수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원래는 세금계산서는 매도자가 발행하는 거지만 매도자가 발행 안 했기 때문에 매수자가 발행합니다. 매수자가 발행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를 그 발행 대상은 이제 매수자인데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입니다. 모든 사업자. 왜?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도 돼요. 면세사업자도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받을 수는 있잖아요.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받을 수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공급자는 이제 매도자죠. 매도자. 근데 매도자가 간이나 면세는 안 됩니다. 왜? 간이나 면세는 세금계산서 어차피 그 발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밖에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죠. 그래서 뭐 매도자가 간이다 일반인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다고 해가지고 매수자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어차피 의무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서 매도자는 반드시 일반 과세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경우여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재화나 용역이 그 공급한 그 과세기간 종료일, 뭐 6월 30일이나 12월 30일로부터 6개월 내에 거래사실 확인서에 그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인 누가 신청이죠? 매수자죠? 매수자 신청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신청에 관한 세무서장이 그 매도자 쪽 공급자 그 세무서장한테 이제 또 동일한 내용을 통보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확인이 됐다 그러면은 그 매도자 관할 세무서장은 이 공급자한테 통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이 그 매수자한테 통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서로 교부한 것을 봅니다. 서로 교부한 것을 봐요. 그럼 보통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도 보통 가산세 같은 게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매수자의 어떤 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은 아니지만
되레 이 매도자는요,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2% 이렇게 가산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전에 이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바탕으로 뭐 신청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가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 이제 신청인이 매수자죠. 매수자. 그죠? 매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매수자가 신청 본인 인적사항 쓰고, 그다음에 매도자 인적사항 쓰고, 어떤 공급 내용 쓰고, 거래 내용 이렇게 다 여기다 써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간단하게 사례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반석은 주식회사 세무에게 토지와 건물을 12억 원에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반석이 그 건물분 5억에 대해서 그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쪼갰더니 건물분이 5억이에요. 5억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 그 주세무 매수자죠. 매수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요, 봤더니 둘 다 이게 뭐 임대업이라서 포괄양수도가 성립이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세무서에서 이건 거부하겠죠. 그죠? 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 확인 신청을 거부하겠죠. 예, 거부하고요. 만약에 포괄양수도가 아닌 게 확인이 돼서 그 공급자 세무서에서도 인정했고 우리 신청인 세무서에서도 다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요 5억 중에서 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건물가액은 4억 5,454만 원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가세 4,545만 4천 원은 매수자가 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도자는 이 그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와 관계없이 이 4,500 무조건 내야 되겠죠. 이 주식회사 반석 매도자는 무조건 내는 건데, 매수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다. 요거 좀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저희가 이제 부가세 언급 없이 그 매매 계약을 하면 일단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7억 중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 2,900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든 안 했든 요거는 납부합니다. 예, 납부하는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준 격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환급받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세법상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있으니 요거를 일단 세무서에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 따져보고 만약에 합당하다라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환급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예, 매입자 세금계산서라는 제도, 왜냐면은 저희 관할세무서, 그다음 매도자 관할세무서에서 다 둘 다 오케이를 해줘야지만 요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좀 절차는 복잡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없으면 뭐 환급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 좀 참고 삼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